도대체 이 질환이 뭐예요? 아, 이거 진짜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항상 나오죠. 항상 나오죠. 항상 네. 나오죠. 이게 기흉이라는 질환이에요. 기흉이 가슴에 공기가 차는 질환이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네. 근데 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아니 가슴 안쪽에는 원래 공기가 차 있지 않냐 그러니까요. 라고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하셔서 풍선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우리가 폐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가슴 안쪽에 이렇게 공기 주머니가 있으면 밖에 이제 가슴 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쉽게 말하면 폐랑 가슴 사이에 있는 그 공간에 공기가 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보통 오는 경우는 꽉 네. 이렇게 터지면 당연히 폐가 이렇게 쭉 주저앉으면서 심장도 누르고 이제 그 주변의 기관지나 이런 것들을 다 누를 수 있잖아요. 공기가요. 네, 공기가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상황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환자 컨디션이. 그래서 그럴 때는 빨리 그 가슴 안에 있는 공기를 빼줘야 되니까 주사기로 이렇게 꽂아서 공기를 배액시켜주면 환자 의식이나 이런 게 돌아올 수 있죠. 정말 아프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사를 이렇게 주사기를 꼽던데. 근데 정말 아파요. 정말 아픈데 진짜 아플 것 같아요. 지금 저 정도로 의식이 좀 떨어지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 정도 고통을 못 느낄 수 있죠. 근데 이제 항상 저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요? 많은 분들이 기흉하면 숨도 못 쉬고 나는 이제 곧 죽는 거 아니야? 막. 의사분들도 그럼 일단 빨리 일단 보내자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렇게 이제 응급상으로 오는 경우들은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흔치는 않고 대다수는 공기 빠지는 게 이거 팍 터지는 거 아니지? 이렇게 천천히 공기가 이렇게 천천히 빠져요. 테이프를 너무 많이 붙였어. 그래도 빠지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가라앉기 때문에 크게 이제 보통은 위험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빨리 치료를 해야겠군요. 그러면 초기 증상이 어떤 게 있어요? 초기 증상? 네. 초기 증상은 약간 기흉이 의심된다 이러면 이제 오늘 퇴원했어요. 저 기흉으로 입원했었다가 병원 갔더니 엑스레이를 딱 찍었거든요. 찍고서 이제 거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눕질 못했어. 왜냐면은 누우면 너무 아파서 계속 앉아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기흉이 걸리니까. 누우면 아파, 누우면. 근데 나 안 그래도 계속 그랬거든요. 요즘 한 1, 2년 동안 내가 늙었나 싶을 정도로 약간 내가 늙었었나 싶을 정도로 막 말하다 보면 갑자기 지치는 거야. 숨이 차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심장도 막 있는 데가 막 아픈 느낌이 들고 그랬거나 그게 심장이 아픈 게 아니라 폐에 있는 쪽에 그 근육이 아팠던 거지. 심한 경우에는 막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어지러워요 하신 분도 있죠. 그 심장 어택이랑은 또 어떻게 달라요? 증상이 조금? 조금 다른 게 기흉 같은 경우는 호흡할 때 통증이 있어요. 근데 보통 협심증이나 이런 심장 질환 때문에 생기는 통증들은 약간 그런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기 때문에 느낌이 조금 다르고 연령대도 좀 많이 차이가 나죠. 고령이신 분들이 생기는 게 보통은 심장 질환이랑 연관이 좀 되고. 그럼 기흉은요? 기흉은 일반적으로 10대, 20대 많이 생기는데 오늘 제가 이제 기흉을 주제로 얘기를 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수술하면서 이제 환자를 깨우고 있는데 마취과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기흉 환자들은 왜 이렇게 다 잘생기고 키가 크고 그러냐 라고 다 모델 같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흉은 모델병 같다 이게. 그래서 기흉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모델 체형인 분들 이런 분들 거의 키 180 이상이신 분들 아니에요? 평균 진짜 180 이상이신 것 같고 진짜 190도 넘어서 앉아있을 때는 모르는데 서 있었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경우도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흉이 생기면 이렇게 폐가 이렇게 얇게 이렇게 늘어난 부분들이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걸 이제 소기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터지면서 보통 기흉이 생기는데 이런 소기포가 생기는 기전이 10대, 20대 때 특히나 키가 크고 마른 분들이 생기는 기전은 일단은 확실히 밝혀진 건 없는데 가설은 피가 성장을 하면 폐 조직이 자라는 만큼 폐혈관이 그 속도를 못 따라잡는 거예요. 그럼 늦게 이제 못 따라잡으니까 폐 꼭대기는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래서 소기포가 생긴다. 요즘은 제일 유력한 가설로 통하고 있죠.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기흉 남녀 비율은 월등히 많죠, 남자가. 9대 1인가요? 뭐 9대 1, 뭐 10대 1, 뭐 9대 1. 보통 남성인데 가끔 여성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분이라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여성분도 키 크고 마르신 분. 저네요? 죄송해요.
키 크고 마르신 분들, 좀 마르신 체형에서 좀 많이 생겨요. 여자는 막 자궁 쪽에 막 이렇게 기흉이 생긴다 뭐 이런. 자궁 내막 조직이 네. 폐나 폐 조직 쪽으로 가서 아. 생리 있을 때 그 조직이 터지면서 기흉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궁 내막증이나 이런 거랑 연관이 될 수 있어서. 반복적으로 기흉이 있었던 친구들을 보면 오면서 얘기를 해요. 아, 저 오늘 터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아, 오늘 터진 것 같아요. 뭔가 가슴에서 터지는 소리 났어요.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세요. 아 얼마나 자주 재발되면 그럴까요? 이게 기흉이 제일 큰 문제가 네. 재발을 한다가 문제예요. 재발을 한다. 재발률이 높아요? 재발률이 굉장히 높아요. 일반적으로 한쪽, 이제 그러니까 기흉이 발생하면 네. 한 50% 정도는 재발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한 번 또 재발을 했다 그런 경우는 한 75% 이상? 70에서 80% 정도 재발한다. 재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재발을 막는 거는 특별히 알려진 건 없는데 네네. 흡연이랑도 굉장히 연관성이 커요. 그럼 금연을 꼭 해야겠네요, 그러면. 예, 네. 필수로 금연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뭐 예방법으로 뭐 수술해야 하는 것도 있다고. 수술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가슴이 폐가 이렇게 늘어난 부분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보이죠? 네. 풍선처럼 보이시죠? 여기 더 늘어났어요. 이게 소기포예요. 이렇게 생긴 게. 아. 이게 소기포니까 딱 봐도 터질 것 같죠? 네. 이게 있으면 재발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기구를 이용해서 이 부분만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서귀포 수술은 수술 난이도가 높은 수술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때 뭐 조금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그냥 우리 외과에서 하는 맹장염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라고 설명을 드리죠. 그럼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네요. 그렇게 그러면. 어렵진 않아요. 기흉이 생기면 이렇게 가슴 안쪽에 네. 폐에서 공기가 나오니까 이쪽에 가슴 안쪽에 공기가 이렇게 차게 돼요. 상식적으로 여기 공기가 자연스럽게 없어지진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럼 자연 치유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자연 치유도 돼요. 방금 그 마치 그 질문은 상식적으로 공기가 안 빠져나간 것처럼. 그러니까 빠질 공간이 없잖아요. 근데 고농도의 산소 치유를 하게 되면 자연 흡수가 되는데 그게 흡수되는 게 이제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하루에 한 1에서 한 1.5% 정도 흡수가 되기 때문에 폐가 50% 정도 주저앉았다. 그런 경우는 한 달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배액을 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하죠. 뭐 영상처럼 주사기를 꽂거나 아니면 튜브를 끼우나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하는 방법은 튜브를 넣는 거고 밖에서 이제 응급처치할 때는 저런 방법으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흉배과사 의사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튜브를 넣게 돼요. 굵은 관이나 얇은 관을 가슴 안쪽에 넣어서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폐를 펴줘야지 폐가 잘 안 물기 때문에 폐를 잘 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걸 딱 정리해 주세요. 이런 증상이고 이런 경우면 수술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런 증상이면은 그냥 뭐 튜브 끼우는 걸로 해가지고 네. 퇴원이 가능하다. 정리를 하면 키 크고 마르신 분들이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 사진을 조금 찍어봐야 되고 엑스레이를 먼저 거기서 기흉이 나왔다 그러면 1차 치료는 자연 치료, 산소 치료나 아니면 튜브를 넣어서 해결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 두 번째 재발을 했다. 재발을 한 경우에는 수술을 먼저 권유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첫 번째 기흉이 생겼는데도 네. 공기가 계속 새서 일주일이 지나도 공기가 너무 많이 샌다. 그리고 CT를 찍었는데 뭐 소기포가 좀 너무 많이 보인다. 혹은 이제 기흉이 생긴 증상이 너무 심하게 왔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응급 상황이잖아요. 응급 네. 상황이고 다음번에 생겼을 때도 비슷하게 생긴 위험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그때도 첫 번째라도 권유하게 되죠. 뭐 제가 근데 오늘 설명드리려는 게 수술보다 모델인 분들 보면 네. 약간 부럽잖아요. 저 부럽지만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죠. 모든 걸 다 가진 네. 것 같은데 세상 이런 다 가진 분들은 남자. 저렇게 기흉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부러워할 필요 없다. 부러워할 필요 없다. 약간 위안 삼을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오늘의 주제, 오늘의 메시지인가요? 오늘의 메시지는 네. 부러워하지 말라. 알겠습니다. 근데 기흉이 되게 이제 선생님 이게 좀 이상한 게 아이러니한 게 잘생기고 키 크신 분이 약간 귀여워. 아니에요. 부러워하지- 저 뚱뚱했어요. 뚱뚱해서 안 걸. 그래요? 뚱뚱해. 나이도 이제 먹었기 때문에 네. 안 걸리는 건데 간단하고 주위에서 많이 접하는 질환이긴 하는데
정보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준비해봤어요. 다음 주제는 뭔가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도 또 재밌게 설명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뵐게요. 선생님 친절한, 그럼 제가 비욘디 친절한 동주 씨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뭐 이렇게 뭐 길어요, 진짜. 댓글 알림 설정 알겠어요. 비욘디 친절한 동주 씨 좋아요, 구독, 댓글 아니 이거요 이거라며. 비욘디 친절한 동주 씨. 좋아요. 어머, 나 어떡해? 아니 하세요. 따라할게요. 네, 따라할게요. 구독, 좋아요. 네. 비욘디 친절한 동주 씨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날려주세요, 빨리 뿅뿅.